자, 그게 언제냐면 8,000년 전부터였으니까 우리가 원래 살던 그때를 환단국의 문헌을 보면은 환국이라고 나와요. 삼국유사를 봐도 환국이라고 나옵니다. 환인의 나라 환국이 있었고 거기서 환웅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태백산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어떤 문명으로 봤을 때 아까 발해의 연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문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환국에서 그 다음에 이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배달국 6,000년 전쯤에 배달국이 있었고요. 거기에 18명의 환웅천왕이 통치를 했다. 1565년 동안에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18명의 환웅천왕입니다. 커바란 환웅, 거불리 환웅, 우야고 환웅, 모사라 환웅, 태우이 환웅 쭉 해가지고 18번째 거불단 환웅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 보면 환웅이 나오셨다,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환웅은 누구냐면 초대 1대 거발환이라고 하는 환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 우리 자료집에 있죠.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환웅천왕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3,000명을 데리고서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다. 그 도시를 이제 시티 오브 디바인이라고 합니다. 신시, 시티 오브 가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시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단수에 내려왔다라고 했죠. 린덴바움. 그래서 이렇게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환웅이 있고, 그리고 신시라는 도읍이 있고, 배달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건설한 메시지가 있고, 이게 어떻게 나라가 아니냐. 근데 지금의 어떤 학계에서는 이걸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이 3,000명을 데리고서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저 바이칼, 러시아에 보면 바이칼이 있죠.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옵니다. 한국인, 고대 한국인들이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서 저 백두산이 있는 태백산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환웅천왕이 데리고 온 3,000명의 무리에서 퍼져나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뿌리를 찾아가지고 족보 박물관을 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위에 뿌리를 쭉 갔지만 그 족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이전에도 우리의 뿌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뿌리로 가보면 한국인들은 환웅천왕까지 닿을 수 있다. 바이칼 호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DNA를 보면 DNA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칼에서부터 유전자 DNA가 이렇게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보시면 저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이 바이칼이에요. 바이칼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왜 이주를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후 때문이죠.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어떤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한 곳이 배달국이고 여기 18명 환웅천왕이 1565년, 그리고 이어가지고 단군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의 47분의 단군이 통치하는 2096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식민지를 겪었을 때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역사를 지키고 그리고 발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굴한 것이 뭐냐면 한 명의 단군이 아니더라. 단군이 47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47명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13개,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아요. 더 많은 문헌에 보면은 47분의 단군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1대 단군, 2대 단군 해가지고 47번째 단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단군이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은 뭐냐면 저 초대 첫 번째 단군을 단군 왕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군 왕검의 아들이 두 번째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단군이라고 하고, 이 첫 번째 단군과 두 번째 단군 때의 유적지를 내일 가시는 거예요.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내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하면은 우리가 박물관에서 본 것처럼 이런 비파 모양의 동검이 있어요.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이 이제 강화도에도 굉장히 많죠. 6만 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뭐 4만 9천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예전엔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걸 뭐냐면 돌이니까 이걸 돌을 깨가지고 뭐 했었냐면은 여기저기 뭐
공사하고 이런데 일본 애들이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이게 다 없어요. 지금은. 이게 김해에 지금 보면 이게 고인돌이 없어요. 부산에 있다라고 하는데 고인돌이 없어요. 이렇게 없어졌지만 남은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고인돌의 분포이고요. 이 고인돌의 분포와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보면 바로 고조선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인돌이 있던 영역이에요. 한국이 있고 저 유럽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금 더 살펴보면 고인돌은 더 많아요. 전 세계에 보면은 고인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프랑스죠. 프랑스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까르나기인가요? 예, 여기 보면은 고인돌이 한 3,000개 이상의 고인돌과 같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이렇게 굉장히 유럽에서는 그 중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프랑스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또 다른 돌 문화죠. 큰 거성 문화로서 이런 스톤헨지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을 영어로 표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돌먼이라고 하잖아요. 돌먼. 근데 우리는 작은 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돌멩이라고 하거든요. 돌멩이.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이제 듭니다. 돌멩이, 돌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 문화권이 있죠. 그 다음에 고인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돌을 갖다 갈아가지고 쓴 겁니다. 이 양쪽을 갈아가지고 좀 잘 쓸 수 있는 돌, 세석기라고 해가지고 세석기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채도 문화권,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4대 문화라고 하는데, 이 4대 문화권이 전부 다 한 곳에서는 다 나와요. 그게 어디냐? 고인돌과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 그 세석기, 그 다음에 채도가 전부 다 나오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4개가 전부 다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한반도하고 만주, 우리가 만추리아라고 하는 한반도 위쪽이죠. 거기까지가 인류 고대 문화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적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가 많이 왜곡돼 있어요. 식민지를 겪고 그 이전에는 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해가지고 많이 왜곡돼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단군을 신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단군은 신화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곰과 호랑이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토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템. 곰을 상징으로 한 그런 어떤 족속이 있고, 호랑이를 상징으로 한 족속이 있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이제 곰 문화가 있는 것처럼 환웅천왕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한 족속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족속이 찾아가서 환웅천왕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진짜 참된 인간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을 수행을 시키는데, 이 뭐냐면은 호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걸 참지를 못했다. 21일을 시키고 또 100일을 시키고 하니까 거기다 마늘과 쑥만 주고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하니까,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웅족은 참았어요. 웅족은 참아서 그래서 환웅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물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요 왼쪽을 보면은 남신상이라고 해서 남자가 이렇게 휘파람을 부는다고 이제 중국에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트라라고 해서 주문을 외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뭐냐면 가부좌를 하고 있고 손을 공손히 하고 있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홍산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지점에서 딱 이 여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신 문화가 수용되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헌 기록 책에만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이 3301년이 있었고, 그리고 배달국이 1565년이 있었고, 그걸 이제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그게 2096년, 이렇게 해서 약 7,000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배달국이 있었고, 배달국에는 커바란 환웅 때,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웅족과 호족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배달국 초기의 어떤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쭉 해서 18대
환웅 때의 환웅이 단군 왕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단군 왕검의 아버지가 이 18대 환웅이 됩니다. 거불단 환웅이 단군 왕검의 아버지로서 이제 단군 조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096년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초기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초대 단군 왕검의 마리산 참성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7천년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환단고기에 의하면 9천년 한민족사의 어떤 맥이 있어요. 환국에서 배달로, 배달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북부여로, 북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해라고 하는 대진국 후신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 북한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9번을 변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역사를 배우는 게 어떠냐면 환국 없애버리고 배달 없애버리고 그리고 단군 조선이 있는데 단군 조선에 초대 단군 왕검 잠깐 얘기하다가 신하다. 저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지막 멸망기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봐도 고조선이 나오지만 이제 멸망하는 거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라고 했는데 이제 북부여를 모르고 이제 부여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